이번 시간에는 9번째 챕터 집행관리로서 BH형 사업의 인건비 집행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챕터는 먼저 첫 번째 참여인력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집행관리 순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 집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업무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인건비 집행 기능을 사용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일지라도 무조건 인건비 집행 기능을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증빙 방식, 그리고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증빙 방식, 그리고 기타 증빙 방식, 이런 방식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기타 집행 방식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인건비 집행관리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의 수가 많다면 한 명 한 명 집행정보 등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업무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관리하시기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관리 기능을 이용하셔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활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업무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자분들께서 먼저 참여인력 관리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력들의 정보, 급여 정보라든지 급여 계좌 정보들을 미리 등록을 시켜놓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인력을 등록하는 이 시기에서는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참여 인력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00명의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등록해 놓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나간다든지 또는 주마다 주급이 나가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급여가 나갈 때마다 새롭게 등록할 필요 없이 인력 등록을 해놨던 정보를 그대로 끌고 와서 한꺼번에 집행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력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의 집행 정보를 월마다 한 명 한 명 따로 등록하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건비 집행 등록 기능을 이용하시면 처음에 100명의 신규 인력을 등록해 놓으셨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 집행 등록의 경우 참여 인력 등록해 놓은 정보를 끌고 와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예치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치형과 다르게 이미 자부담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이므로 인건비 집행 등록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집행 요청과 집행 이체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참여 인력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태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태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태미 시스템 교육계좌는 매월 초에 보태미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